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상표의 동일, 상표의 유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품의 동일, 상품의 유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품의 동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표법상 상품의 동일이라 하면 사회통념상 같은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동일해야 한다거나 상품학적으로 동일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마케팅 뭐 이런 거 공부하는 분들은 상품학이라는 교재도 있죠. 상품학적으로 동일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일 여부 판단의 경우에는 이제 그 상표법상 상품의 동일과 상품의 유사를 구별하는 실익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법에서는 뭘 구별하려면요 실익이 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 구별하는 거야? 어떤 실익이 있어야 구별할 가치가 있는 거죠. 실익이 없는데 뭐 자꾸 구별하고 뭐 이러면 복잡만해지니까 그 실익이 뭐냐를 한번 봅시다. 첫째는 상표권의 독점 사용권의 범위예요. 상표법 89조에 나온 것처럼 상표는 등록하면 이제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죠. 그때 상품은 뭐야? 동일 상품에 한해서야. 동일 상품에 한해서만 독점 사용권을 갖는 거고, 유사 상품에 대해서는 뭐야? 남이 침해하는 그 배타권, 남이 그 유사 상품 사용한다, 동일 상표를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금지할 수 있는 그런 배타권이 있어도 유사 상품에까지도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하면 오히려 유상품 사용했다고 상표 등록이 취소되는 수도 있어. 그러니까는 진상품을 정할 때 잘 정해야 되고 그 상품에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표 등록촌의 보존과 요지 변경의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품명 보정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보정이면 그건 적법한 보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이것을 벗어나서 유사 상품으로까지 보정을 한다. 그렇게 되면 요지 변경으로 보는 거. 그래서 그것은 적법한 보정으로 안 보고 그 보정을 이제 각하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상표의 사용 의무 및 정당 사용 의무 준수 여부인데, 그러니까 등록 상표를 그 지정 상품에 사용해야 되니까 그 지정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해야 되죠. 또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그런 상품에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유사 상품에 썼다? 그럼 그것은 사용식적으로는 안 봐주는 거야. 또 그것을 고의로 그렇게 사용해가지고 남의 상표하고 남의 상품하고 이렇게 혼동을 가져온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뭐야? 정당 사용 의무를 위반한 게 돼가지고 이제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표법 규정들 때문에 그걸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이냐 유사냐 이것을 판단하는데 여러 가지 실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상품의 유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상품의 유사란 뭐냐? 상표법상 상품의 유사라 하면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기타 거래소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서로 비슷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거는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 판례는 쓰실 줄 알아야 돼. 상품의 유사라 하면 법 규정이 없잖아.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지 답안지에 현출이 되지. 그래서 그건 외우셔야 돼. 그래서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유사 여부 판단의 일반 원칙은 뭐 일반적 추상적 혼동설, 뭐 학설은 여러 가지 이름 붙이는데 이거하고 뭐 상품 속성설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상품 속성설에 가까운 절충설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이렇게 A 상품과 A 다시 상품이 유사하냐 아니냐 이렇게 따질 때 일단은 어떤 조상표, 가상의 조상표를 식별력 있는 조상표를 똑같은 걸 여기다 붙인다고 쳐봐. 그래갖고 이걸 거래사에 이제 유통시켰을 때 오인 혼동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해서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다 하면은 그 유상품이고 아니면은 유상품 아니고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 추상적 혼동설이에요. 일반 추상적인 것은 뭐예요? 조상표를 갖다 붙이는 가정을 하는 거야. 추상적으로 이렇게 가정을 해서
이 상품에 똑같은 상품을 이렇게 붙인다 해서 거래 유통시켰을 때 오인 혼동이 있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추상적이고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일반적 뭐 추상적 혼동도 그냥 추상적 혼동도 뭐 이런 식이 하는데 뒤에는 그런 것을 또 고려해야 되지만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이러이러한 것을 고려해야 된다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품 자체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 생산 부분, 판매 부분,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 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반 거래 통념에 따라 이제 판단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판례를 쓸 때 이런 학설 이런 이름은 안 써도 돼요, 굳이. 안 써도 되지만 이런 입장에 있다 하는 것이 이 판례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써나셔 가면은 돼요. 그래서 이 팩터들 아까 얘기했던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 귀찮지만 외우셔야 돼. 키워드를 잡아서 외우셔야 돼요. 그다음에 지정 상품 유사여부 판단인데 이제 상표 등록 출원을 할 때는 이제 상표법에 상표 등록 출원서를 내야겠죠. 출원서를 낼 때에 이제 면류 뭐 상품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예를 들면은 봅시다. 25류 그러면 이게 가방 신발류 그다음에 의류예요. 가방류는 18류고. 그러면 예를 들면서 뭐 예를 들면은 축구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여기는 뭐 스커트, 양말 이런 식으로 상품류와 지정 상품을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상품류라고 하는 것은 니스 분류라고 그랬죠. 니스 분류.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 니스 분류라고도 하고 국제 분류라고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1998년 3월 1일 이전에는 한국 분류였어. 한국 고유 분류. 그래서 코리안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을 채택을 했고 그 이후에는 국제 분류 시스템, 인터내셔널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을 채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니스 분류, 국제 분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옛날에 한국 분류일 때는 상품은 1류부터 53류, 서비스는 101류부터 112류 이렇게 해가지고 총 이제 65개류였어요. 근데 지금은 상품부터 서비스까지 다 합쳐서 1류부터 45류까지 해서 45개류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상표법 38조에 보면은 이제 상품 출원자는 상품 구분에 따라서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해서 1상표마다 1출원해야 한다. 그리고 이 상품류 구분에 속하는 구체적 상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고시가 뭐냐? 바로 상품류 및 유사군 코드별 상품 구분하고 상품 상호 간의 유사 판단 기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유사군 코드라는 게 있어요. 유사군 코드. similarity 코드라 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의 유사상품 심사 기준에 보면은 이제 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유사상 코드를 참고하되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분, 판매물,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 시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이렇게 됐죠. 이게 자꾸만 나오죠. 이 표현들이. 이건 정확하게 외워두시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사관 코드가 같으면 유사로 봐. 그러나 뭐야? 그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했죠. 그 참고로 한다 그랬죠. 핵심은 뭐야? 이 뒤에 있는 상품 속성, 이 요소를 고려를 해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물론 대개는 유사관 코드 같으면 유사로 봐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있어 예외가. 자, 여기 사례를 봅시다. 여기 보면은 신사복 제25류 의류라고 그랬죠? 의류인데 상품이 신사복이야. 신사복의 유사관 코드는 G450101이야. 그럼 이 유사관 코드는 어디서 나온 거야? 왜 이렇게 이런 숫자가 이런 코드가 어떻게 뭘 기준으로 만든 거야?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한국 분류 얘기했죠. 한국 분류. 1998년 3월 1일 이전에 한국 분류는 상품이 1류부터 53류, 서비스가 101류부터 112류라고 했잖아요. 옛날 한국 분류에 의류는 45류였어. 의류는 45류. 근데 류가 같다고
유사상품을 정하는 건 아니라 했죠. 그러니까 류가 있고 류 밑에 군이 있어. 군, 무리군자 써가지고 군. 예? 그러니까 류는 뭐야? 영어로 클래스야. 클래스 밑에 군이 있어. 영어로 서브 클래스라 그래. 서브 클래스. 예? 서브 클래스인데 그 서브 클래스가 이렇게 표가 있으면은 상품군이 있어요. 상품군이. 여긴 45류야. 그 1, 또 뭐 군이 있어. 이렇게 2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상품 이름들이 이렇게 나열돼 있어. 이걸 상품 세목이라 그래. 여기를 상품 세목. 예? 그런데 예를 들면 45군에 1에 신사복이 있는 거야. 옛날 한국 분류에. 그러니까는 서브 클래스 40 옛날에 이 G는 구수야. 구수 상품. 45류는 옛날 한국 분류 45류라는 거야. 01은 뭐야? 옛날 서브 클래스 1군이라는 거예요. 1군. 예? 그리고 여기 뒤에 02 붙었는데 이 앞에 네 글자 있잖아요. G 다음에 네 숫자 4501 요 숫자가 같으면 유사로 보는 거야. 이 뒤에 01은 이런 건 안 따지고요. 아무튼 알았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숙녀복은 어떻게 되냐? 숙녀복도 G 45, 45 옛날 45류 1군에 있었잖아. 4501 이렇게 코드를 매겼어요. 어? 그 왜 그러냐? 아니 옛날에 한국 분류에서 유사한 상품이었는데 국제 분류 채택했다 갑자기 유사했던 상품이 유사하지 않게 돼? 시장에서 다르게 보여? 그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유사했던 건 유사한 거지. 그러니까 그 코드를 그대로 갖고 온 거야. 그 분류 방법을. 그래서 이런 유사군 코드를 부여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기 옛날에 신사복 있으면 여기 숙녀복도 있었겠지. 이런 식으로 상품 세목란에. 이런 것을 이 같은 이 유사군 코드, 이 서브 클래스가 같은 서브 클래스에 속하면은 유사로 본다고 이렇게 옛날에도 한국 분류 때도 시행규칙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 심사 기준에. 그래서 유사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유사군 코드가 동일하면 유사군 상품으로 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유사군 코드를 본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고. 그러나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뭐 행정상의 기준이지. 즉 특허청 심사관 이런 사람분들은 이제 그걸 존중해야겠지만 특허법원이나 대법원인 이제 법관들까지도 그걸 기속을 하느냐, 바인딩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렇게 그러면 그분들도 대부분은 그걸 존중을 해요. 거의 존중을 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이 왔을 때 그래 이 같은 코드로 분류됐다 하더라도 거래 실적이나 여러 상품 속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이거는 유사하지 않은 상품으로 보는 게 옳다라고 하면 비유사로 봐요. 물론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코드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기 봅시다. 이 판례를. 자, 제3류인데 코드가 120이야. 120이 똑같아. 이 숫자 4개가 똑같으면 유사라고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120에 보면 선양, 훈양, 조합, 향료가 있어. 예? 선양에는 이렇게 됐는데 어떤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카페 가면 이렇게 어떤 거 딱 놓고 이렇게 하면 좋은 향이 나잖아. 예? 이런 것도 선양 아니에요. 훈양은 뭐야? 이렇게 수증기 같은 게 올라오잖아.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하고 제사 지낼 때 쓰는 향 있잖아요. 초록색 된 거 이거. 이거하고 유사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코드는 같아. 그래도 뭐야 양자 모두 동일 유사군 코드에 속하지만 그 품질이나 형상이나 용도나 생산부문이나 판매부 이런 거 봤을 때 그런 거는 문방구나 무슨 가게 가면 팔잖아요. 근데 향 이런 거는 화장품 개통 올리브영 뭐 이런 데 가면 파는지 몰라도 일반 가가지고 뭐 슈퍼마켓 주세요 그러면은 없는 경우 많잖아요. 이런 것은 유사하지 않고 비유사 상품이다 이렇게 보면 판례예요. 이런 것처럼 이것은 행정상의 기준이고 사업상의 기준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또 거꾸로 코드가 달라도 유사로 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판례는 따라서는. 자, 이거 봐요. 얘는 코드가 G30 3906이야. 3906. 얘는 2601이야. 전기 침대는
3906이고 그냥 침대는 2601이야. 옛날에 가구류는 2666이거든. 한국 분류 때. 네, 전기 제품은 39였거든요. 전기 전자제품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코드가 다른 거지. U부터 다르니까. 이렇게 다른.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래 통념상 뭐야? 유사로 봐야 된다는 거. 전기 침대든 침대든. 예? 이것이 판례예요. 예. 그래서 구체적인 경우 이렇게 이거는 흔한 건 아닌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가끔 이런 판례들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들 서류 위헌 여부는 아까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 생산부, 판매부, 소유자의 범위 등 거래처를 고려해서 일반 거래 통념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하는 것이 판례라 그랬죠. 상품 속성설에 가까운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표법상 상품류 구분과 상품 유사유 판단의 경우에는 우선 상표법 38조 제3항은 뭐야? 상품류 구분은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아주 명문을 딱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라 했어? 25류. 그럼 25류에 속하는 상품은 다 유사냐? 아니라 그랬잖아요. 클래스가 기준이 아니고 뭐라 했어? 거기 군, 서브 클래스. 군이 서브 클래스가 같으냐가 중요해. 서브 클래스가 같으면 유사야. 행정상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부에서도 그걸 되게 거의 존중하고 있고 예외적으로가 발견되면 그때서야 유사다 비유사다 따져주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품류 구분은 상표 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해서 구분한 것이에요. 상표 유사 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옛날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류 구분이 없어. 이라는 게. 하지만 되게 대부분 나라들은 다 또 류 구분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라. 상품 구분표에 같은 유별에 속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동일된 상품을 단정할 수는 없고 이게 판례죠. 또 상품 분류 구분표에 다른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동일된 상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침대, 전기 침대 사례를 봤잖아요. 상품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의 동일된 유사 상품을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 상품 구분할 우려가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상품 자체 여러 속성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이건 아까 이 판례 요 부분 요 판례는 잘 외워놓는 게 좋겠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해서 유사여부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서비스 유사여부 판단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상품과 똑같아. 서비스업의 유사여부 판단은 동일도 유사한 서비스표를 이제 가정을 하는 거야. 사용했을 경우에 추상적으로 가정을 어썸션 하는 거야. 가정했을 때 동일한 영업 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때 팩터가 뭐냐? 이걸 잘 또 기억해 놓으셔야 돼. 서비스의 경우에는 상품은 이제 많이 하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서비스에 대해서 유사여부 얘기를 하려면 팩터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읽으면은 당연한 거죠. 그냥 이해가 되는데 막상 주관식에 가서 쓰려 그러면은 뭐야? 기억이 안 나. 왜? 그 팩터를 정확하게 암기하려고 노력을 안 했잖아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2차 시험 통과하려면. 뭐야?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방법과 장소, 서비스의 제공자, 수요자의 범위,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이 일치하는 여부 등 거래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거래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판례예요. 귀찮지만 외우셔야 돼. 해가지고 키워드를 잡아서 외우고 자꾸 써봐야 돼. 내가 뭐랬습니다. 2차 시험 공부는 뭐야? 손으로 써서 하는 공부를 했잖아요. 자꾸 써야 돼. 쓰실 줄 알아야 돼요. 그 달달달 머릿속에 나와야 돼. 그래야 이게 시간이 해도 또 버벅버벅 되고 그러면 시간 다 지나가. 그럼 또 뭐 수업 시간이 짧았어. 뭐 답안 작성하는데 이런 이제 또 나온다. 후회하지 말고 외워야 될 거 외우고 쓸 거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 자, 실제 있었던 사례, 출제됐던 사례예요. 의류, 신발 등 패션 잡화 판매 대행업 소매하고 백화점업, 대형 할인마트업 이런 것하고 이게 유사하냐 아니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여기 보면 판례 내용을 보면은 의류 및 패션 잡화 등을 수요자들 상대로 직접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양자가 동일하고 그 서비스의 성질, 내용, 제공 방법이 유사하고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과 수요자도 공통되고 그렇죠? 또 후자의 서비스는 일정한 장소에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점에서 전자의 서비스들과 차이는 있지. 여기는 다 모아서 파는 거고 여기는 얘네 요것만 파는 거고 그렇지만 거래시장을 보면은 의류를 비롯해 신발, 모자 등의 패션 잡화 등을 하나의 점포나 건물 또는 인접한 장소에서 진열하여 판매하거나 동일한 영업 주체가 백화점의 대형 할인마트와 함께 슈퍼마켓, 편의점업을 영위하는 경향이 있었던 점. 오늘날에 그렇잖아요. 유통산업들이 뭐 스타필드만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 조그만 그런 것도 운영하고 동네 구멍가게 돼가지고 골목상권 다 죽는다고 뭐 소리 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그게 거래사 실정은 맞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양 서비스업의 동일된 유사한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한 영업 주체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를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양자는 유사. 이렇게 하는 것이 판례예요. 네. 이게 사례를 풀 때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우리가 아까 서비스 유사여 판단 기준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걸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사례안을 포섭을 해서 이렇게 쭉쭉쭉 쓰면 되는 거예요. 유문장 그대로 똑같이 안 써도 돼. 그렇지만 그 판례 내용 같은 것은 가능하면 그대로 써주시는 게 좋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는 상품의 유사, 서비스 유사였지만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유사 여부 판단이 문제가 되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서비스와 상품 간의 이런 경우에는 서비스와 상품 간의 밀접한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거. 또 상품의 제조 판매와 서비스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가 하는 거. 그리고 일반인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가? 수요자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가 일치하는가? 상품의 판매 장소와 서비스 제공 장소가 일치하는가?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가? 유사한 표정 사용할 경우 추천 운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판단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또 실제 있었던 사례예요. 여기 보면 LG 트라움인데 건축자재 파는 거야. 근데 트라움 하우스 서초동에 우리나라 옛날에 뭐 지금 어떤지 몰라도 공시지가가 1등. 예? 요즘엔 반품 무슨 아파트한테 뺏긴 것 같은데 아무튼 공시지가 1등이에요. 그렇게 고급 그런 적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판례는 대법원 뭐라고 하냐. 건축자재와 건축업은 동일한 사업자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 건축업자들이 건축자재를 사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몰라도 건축업을 하면서 건자재 파는 경우는 없잖아요. 없는 게 아니고 드물잖아요. 현대건설에서 뭐 건축자재 팝니까? 삼성물산에서 팔아요? 레미안에서 파냐고? 레미안 건축자재 나오냐고?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본다고 볼 수 없고 상품의 판매장, 서비스 제공장소, 수요자 등 거래 실적이 다르다 이거야. 건축이야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단지 가서 져주고 서비스인데 건자재는 어디 저 논현동이라든가 을지로라든가 뭐 이런 데 가야 파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다르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자재하고 건축업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약품하고 의약품 도매업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약품하고 의약품 도매업, 약제하고 중추신경계용 약제, 말초신경 약제 등 약하고 그 다음에 의약품 도매업하고 그 부대사고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양자가 동일하지는 않으나 취급 품목이 동종의 상품에 속하는 것으로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오늘날 의약품의 제조업과 유통업은 동일한 업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수요자들도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점 이런 거를 봤을 때 거래사 일정을 고려해 보면 윗서비스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주 거북이 상품, 약품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 거북이라는 관념이 동일한 거야. 전체 유사 해가지고 혼동을 가려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사 내지 동종성이 인정되는 그러한 유사성 내지 동종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본 판례예요. 요거는 실제 출제되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 표장의 지정 업무하고의 유사여 판단인데, 그 업무 표장에 있어서 지정 업무 간의 유사냐 아니냐. 업무 표장은 비영리 그런 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되게 보면은 어떤 단체가 많이 이제 출연을 하는데, 거기 보면 정관의 제1조 있잖아요. 정관의 제1조. 뭐 노인 복지를 위해서 뭐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이런 것이 지정 업무야. 예를 들면. 각 업무 내용에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지정 업무하고 지정 서비스하고 이게 유사냐 아니냐 이렇게 문제가 되는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제공되는 업무와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그 제공자 및 상대방의 범위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고려해서 판단한다 하는 거예요. 월드비전 사건을 봅시다. 자, 업무 표장은 월드비전이야. 그럼 뭘 지정했냐면 전도 사업이야. 포교, 구두전도, 뭐 문서전도, 종교육 사업, 교육자 양성 보조 이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그래갖고 딱 업무 표장 돼 있는데 서비스표는 뭐 이렇게 월드비전이야. 서비스표 도형하고 결합된. 지정 서비스는 뭐라고 돼 있냐면 비종파적인 그리스도 교회에 관한 교육업, 가르고 강습, 강연, 개인 교수, 카운셀링과 후원 포함 가로 닫고 등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거는 뭐야? 지정 업무하고 지정 서비스 유사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신앙 전도 및 종교육 등으로 그 성질의 내용이 동일하고 그 전도 교육 상대의 범죄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해가지고 이거는 유사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상품의 동일 상품의 유사에 대해서 봤는데 제 교재에 보면은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쭉 본 그러한 그 상품의 유사로 본 거 아닌 거, 서비스표 유사로 본 거 아닌 거, 또 상품과 서비스가 유사로 본 거 아닌 거 이런 것이 쫙 정리가 돼 있어요. 한번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딱 출제가 되는 거야. 자, 이거하고 라디오 수신기 MP3 플레이하고 휴대용 전기 통신기고 이거 유사하냐 아니냐. 이거 진짜 부담되는 문제죠. 이런 것들은. 그럼 이걸 다 외워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외워? 외우려고 해도 다 잊어버리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시고 이런 거는 나올 때는 최근에 한 5개년 판례 속 안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5개년 판례 내에서 이런 게 이슈가 됐다면 그거는 외워놓으셔.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기준에 봤을 때 이건 유사로 봐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지. 그걸 다 외울 수가 없고 외운다 해도 그게 다 기억나지도 않아. 쓸데없는 다른 거 공부하는 게 나아. 열심히 다른 데에다 집중하는 게. 근데 아무튼 이런 게 유사로 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류 중에 류가 다른데 류가 다른데 유사로 이제 뽑은 그런 경우죠. 이런 경우인데 아무튼 그렇다 하는 것이고. 유사 상품이 아니라고 본 거. 또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일반 의료기기기구하고 의료보조기구하고 치과용 의료기기기구하고 일반 거하고 치과하고는 달라. 일반 병원하고 치과병원하고 납품하는 거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래서 같은 11요라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건 다르게 본 거야. 이것도 이제 객관식이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것도 같은 유인데 다르게 본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하는 정도만 이랬었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고 마시면 돼요. 최근 판례만 보시고 이런 것이 상품의 유사 여부가 이슈가 된 적이 있나 해가지고 이슈가 됐으면 그거는 외워놓으셔.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서비스업이 또 유사한지 유사로 인정한 사례 이것도 나온 거야. 아까 의류 신발 등 판매 대행 소매하고 백화점 대형마트하고는 유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키워드를 찾을 때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뭘 제일 먼저 봐야 돼요? 상표 유사 여부 판단할 때 사람들이 그냥 상표에만 휠이 꽂혀가지고 상표만 유사하냐 이렇게 따지는 그게 아니야. 상품부터 먼저 따져봐야 돼. 무슨 상품을 쓰시려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키워드를 잘 잡아야지. 판매 도매업 그럼 뭐야? 백화점업
대형 할인마트 여기도 조사를 해봐야겠구나. 여기에도 유사한 게 있으면은 뭐 유사로 나오겠구나. 그래서 유사 범위를 우선 잡아야 돼. 그 다음에 상표가 유사한지 아닌지를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변할 수가 있죠. 키워드를. P는 B로도 발음 나올 수 있고, 예? 그쵸? 예. 또 뭐야. F 같은 건 PH도 발음될 수 있잖아. PF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키워드를 넣어야 된다고요. 예. 사람이 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뭐 특허청 키피도 웬만하면 다 잡아내줘요. 특허청 그 데이터베이스가 잡아주는데, 또 이제 유료 서비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데도 있고 AI로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방법이. 예, 그런 식으로 이용해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례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사를 부인한 사례가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같은 유래도 다른 거야. 학원 같은 거 봐. 학원. 옛날에는 뭐 학원하면 무조건 막 다 거절해. 막 속기 학원 가지고 외국어도 거절해. 학원이라고. 그러면 되게 안 되죠. 예? 업종에 따라서 다른 거야. 업종에 따라서. 요즘에 그래서 심사 기준이 그렇게 돼. 업종에 따라서 판단한다. 속기 학원, 외국 학원 이건 다른 걸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과 서비스 사이에 아까 이런 경우, 아까 얘기처럼 대표적인 거, 예, 약재하고 약품 도매 이것은 예, 유사로 이렇게 본다 하는 거예요. 예. 유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본 사례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까 건축자재하고 건축업 이거는 유사하지 않다고 봤죠? 상품하고 서비스 간에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